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210불 정도에서 180불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을 보면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는 망했고 100불 밑으로 내려간다. 혹은 테슬라라는 회사의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된다. 그리고 아직도 테슬라라는 회사를 믿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느냐 등의 댓글들도 달렸었는데요. 제가 테슬라 주식을 15불에 매수했던 2018년도에도 테슬라는 곧 파산할 것이고 절대로 일론 머스크의 비전대로 전기 자동차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지나치게 고평가되었고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만 믿고 테슬라 주식에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파산할 회사인데 파산하기 전에 주식을 펌핑해서 돈을 최대한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고 제가 그 당시에 추가 매수를 계속 할 때마다 저를 말리거나 심지어는 저를 바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한 리서치나 수치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나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사실 주위에 이런 식으로 회사에 대한 리서치도 철저하지 않고 그 회사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는 분들이 많을수록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고 매수를 더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의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역시나 테슬라라는 회사는 한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제 개인적인 리서치와 차트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라는 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져서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에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는 182불에 7년 만에 테슬라 주식을 다시 크게 추가 매수를 하게 되었고, 주가의 하향 모멘텀이 강했던 지점에 풋 옵션을 팔아서 주식을 단 한 주도 사지 않고 3,000불 이상의 프리미엄 수익을 냈습니다. 거기다가 차트 지표들이 테슬라의 주식이 지나치게 팔렸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콜 옵션까지 매수를 해서 현재 콜 옵션 매수로도 컨트랙트 하나당 38%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만기일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내고 매도할 생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200불 정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아직도 오를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 풀백이 당연히 오겠지만 풀백이 오더라도 어느 지점까지 올 가능성이 높은지 오늘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나눈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의 영상을 보고 나서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나눈 옵티머스의 영상과 왜 테슬라라는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엄청 많으며 10년 안에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풋 옵션과 콜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나 차트 분석을 통해 특정 주식이 저평가되어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나 크게 떨어지기 직전의 지점들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1:1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처럼 불안한 마켓에 함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과는 페이트론 서비스를 통해서 제 매수 매도와 인사이트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1:1 서비스나 페이트론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식이 210불 선에서 9SMA와 만나는 지점에서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헤지펀드들의 대량 매도와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개별 투자자분들께서도 크게 손해를 보시고도 손절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RSI 같은 경우에 30 밑까지 내려갔고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갈 만큼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오버소드 되어서 조만간 헤지펀드들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할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지나친 매도가 일어났었고 지표들의 정상 범위 밖으로까지 주가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분명히 서서히 회복할 거라는 판단에 크게 투자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주가가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최저점들이 점점 올라가는 하이어 로우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고 RSI 같은 경우에도 점점 회복을 하면서 50선을 테스트하는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맥디까지도 점점 상향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일간의 주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노란 선인 9SMA 같은 경우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주가가 9SMA 위로 뚫고 올라왔고 9SMA가 이 초록색 선인 20SMA마저 뚫고 올라오면서 상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닿았고 이 구간이 좁기 때문에 다시 리젝을 당해서 주가의 풀백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모든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한 상향세이고 풀백이 온다고 해도 9SMA와 20SMA에서 반등을 한다면 상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새로 형성되고 있는 상향 트렌드가 무너진다면 주가가 다시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또다시 추가 매수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나누는 중요한 지점에서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차트 분석 이외에도 제가 테슬라 주식을 2018년부터 아직까지 들고 있고 또 다시 추가 매수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수치상으로만 봐도 테슬라가 차지하는 브랜드 네임이나 실제 매출을 따라올 회사는 없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는 2위와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중국의 BYD가 테슬라보다 앞설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BYD도 분명히 전기차 시장에서 아주 강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수치들을 보시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BYD와 비교를 해봐도 테슬라의 매출은 압도적입니다. 테슬라 Y만 77만 대 이상 팔리고 테슬라 모델 3가 거의 40만 대 팔린 데 비해 BYD의 ATTO3 같은 경우에 26만 대, 그리고 BYD의 돌핀 같은 경우에 22만 대 정도 팔렸는데요. 이 둘을 합쳐도 테슬라 세일즈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런칭했는데요. 사이버트럭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많고 실제 주위에 사이버트럭을 오더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오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이버트럭을 오더한다고 해도 여기 보시듯이 2025년까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서 1년 이상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테슬라 자동차 비즈니스만으로도 저는 테슬라의 가치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커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테슬라 자동차 비즈니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 기대되는 비즈니스가 한둘이 아니죠. 일단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 같은 경우 세계 어떤 자동차 회사도 테슬라의 드라이빙 마일스를 따라올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FSD 서비스를 바탕으로 런칭될 공유 라이드 서비스인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자동차 비즈니스가 아닌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만 가지고도 캐티 우드나 런 베런 같은 분들이 테슬라의 주가가 2,000불까지는 최소 오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자율주행 시스템만큼이나 중요한 비즈니스가 바로 전기 충전소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가솔린 자동차들이 처음 생산되었을 때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주유소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가 성공하고 파산하더라도 기름이 없이는 자동차 자체가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주유소에 크게 투자하신 분들이 아주 큰 돈을 버시고 재벌이 되었었죠. 그 당시처럼 지금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 충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지포인트나 블링크 같은 전기차 충전소 회사들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뉴스들을 팔로우하시면 테슬라의 슈퍼차징 네트워크만큼 탄탄하고 크게 성장하는 전기차 충전소 회사도 없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자, 난다 긴다 하는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자사 충전소를 만들다가 결국 포기하고 테슬라의 슈퍼차징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동차 분야의 대표적인 회사인 포드와 GM이 테슬라의 차징 스테이션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벤츠 역시 테슬라의 네트워크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강한 경쟁자로 생각하는 루시드 역시 테슬라의 네트워크에 들어왔고 리비언도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는 중국 등 해외까지 넓혀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SAIC나 폴스타도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아이슬란드까지 파트너십을 넓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의 슈퍼차징 비즈니스 하나만으로도 5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거라고 하고 있고 전기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 포텐셜이 아주 큰 비즈니스가 바로 테슬라 로봇 분야입니다. 앞으로 15년 후에는 테슬라의 로봇 비즈니스가 1년에 20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집에는 물론 공장이나 일반 회사, 레스토랑, 커피숍 등에서도 특별한 실수 없이 훨씬 저렴한 노동비에 쓰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로봇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머신러닝 플랫폼인 FSD를 장착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사실 테슬라의 로봇과 머신러닝이 병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아서 가치를 매기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로봇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나눈 영상을 한번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세탁기와 설거지하는 기계들이 있어서 굳이 로봇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전화기가 전화 기능만 있으면 되지 무슨 인터넷이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과 투자한 회사를 찾았다면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인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아주 마음 편하게 10년 이상 들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나눈 영상을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